적진의 방송을 통제해서 아군의 의지를 심어주는 전자전기 EC-130 코만도 솔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이번에는요, 작전 지역에서 모든 TV나 라디오 같은 통신을 직접 통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전자전기 EC-130 코만도 솔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전장에서는 당연히 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자가 필요하며 무기가 필요하겠죠. 이것들이 없으면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정보입니다. 물자와 무기와 병력이 우세하더라도 정보의 부재에 따라서 전투나 전쟁에서 불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쟁에서 바로 이 정보가 올바르게 제공이 되느냐 제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많이 좌우가 되었죠. 따라서 정보는요, 내부적으로만 은밀하게 유통이 되어야 하고 외부로는 유출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이 전파라는 거는요, 지향성 전파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360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아군도 그 전파를 수신하지만 적군도 전파를 수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선 통신의 경우는 굉장히 감청을 하기가 어렵지만 무선의 경우는 그 전파를 수집만 하면은 언제든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통신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을 하게 됐고요. 재미난 것은 서방권은 통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서로가 협력을 했는데 소련은요, 미국과 서방국으로부터 자기네 내부에 일어나는 어떠한 정보도 모두 다 꽁꽁 숨겨놓고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게 합니다. 이름하여 철의 장막을 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바로 통신 감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든 소련의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미국은 전파를 수집, 감청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이 L-749라는 항공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파 수집 감청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기체가 바로 EC-121 코로넷 솔로라는 기체가 됩니다. 1949년 첫 비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각종 전파 수집과 통신 자료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이때 소련에서 나오는 각종 전파와 통신 감청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정보들을 수집을 했죠. 근데 이제 전파도 결국은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전파의 근원점에 가까울수록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훨씬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소련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자꾸 우리가 뭔가 은밀하게 수행을 하는데 자꾸 근처로 가까이 오니까 소련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교묘하게 소련 근교를 나르던 정보 정찰 수집기를 1969년에 북한이 격추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야, 이거 적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전투기에 의해서 또 격추당하면 비행기도 떨어지지만 승무원들 생명도 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그냥 우리가 단순 전파만 수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저기에다 한번 심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동유럽, 북한에게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선전용 TV 방송을 함으로써 너네들은 속고 있다, 그동안 독재에 짓눌려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런 우수한 것들을 좀 봐라, 이렇게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방송을 한 거죠. 이렇게 하루 종일 TV와 라디오에 선전 방송을 해버리니까 러시아, 동유럽, 북한 이런 애들이 서서히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도 국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민사작전을 수행했던 코로넷 솔로의 대체 기종이 필요했고요. 바로 이 코로넷 솔로의 대체 기종으로 선정된 것이 튼튼하고 야지에서도 기동성이 좋았던 C-130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파 방해와 통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기로 C-130을 선정하여 EC-130 코만도 솔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록히드 마틴은 미군의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냈는데요. 1975년에 새로운 기체가 완료가 되었고
특수작전과 전자전 임무를 수행한다 하여 코만도 솔로라 이름 지었습니다. 29.7m의 전장과 40.3m의 폭, 최대 15명이 탑승을 하고요. 시속 644km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항속거리는 6,400여 km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통 8km 정도에서 임무 고도를 유지했고요. 바로 EC-130의 가장 큰 능력은 전자전 장비에 탑재해 있었죠. 그래서 EC-130은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방송국이라 칭할 정도였어요. 앞서 EC-121 코로넷 솔로가 했던 임무를 다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방송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즉, 임무 지역은요, 미국이 송출하는 방송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은 패닉에 빠지고 내용 또한 미국에 유리한 내용을 전달하니까 그 시민들은 충격에 빠지는 거죠. 자, 당신들이 얼마나 억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이 국민들은 그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송출하면서 작전 지역의 시민들을 선동을 하고 또한 EC-130은 공중급유를 받기 때문에 24시간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적진의 통신을 먹통시키니까 부대는 작전 지휘 통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상부에 보고를 하지 못하니까 상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올바른 작전 지시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완전 아비규환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정확한 표적들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폭격할 때니까 니네 총 버리고 도망가라든지 언제까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방송을 해버리니까 적군들이 의지를 상실하고 바로 투항을 해버리는 겁니다. EC-130은요, 단파, 장파, FM, AM, 심지어 군용 채널까지 전파를 이용한 모든 채널을 다 송출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아무리 채널을 바꿔도 계속 방해를 해버리니까 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통신 교란도 할 수 있고 중간에 째밍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도 만들고 심지어는 그냥 센 전파를 해서 회로 기판도 고장내버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런 EC-130은요. 미국에 있어서는 거의 마법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수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공기라고 하겠죠. 워낙 전자전에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 방어용 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EC-130 인근에는 아군의 전투기들이 늘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종 크루는 4명이고요. 나머지 승무원 9명 정도가 24시간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과 북한 지역 등에 맹활약을 했었고요. 국가를 상대로도 임무를 했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게릴라들을 상대로도 임무를 했죠. 언제까지 투항하라든지 언제 몇 시에 어디를 폭격할 때니까 민간인들은 비키라든지 또 재난 상황일 때는 재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재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주니까 밑에 있는 시민들은 그 정보를 받고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도 줄이고 구호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걸프전 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방송을 통해서는 적군의 항복을 유도하기도 했고 민간인들을 대피, 소산시키기도 했으며 군인들의 저항 의지를 방송으로 그냥 무력화시키기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군사작전을 줄임으로 해서 인명피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죠. 여태까지 총 21기가 생산이 되었는데 한 대당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 2천억 정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운용을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전투 손실을 줄이는 매우 효자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방송을 송출해서 적의 전투 의지를 무력화시키면서 불필요한 전투 소모를 줄이고 인명 손실을 줄이는 현대전의 전자전기 EC-130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